생성하고 가공, 유통 뭐 이렇게 전 과정을 관리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우리 아까 요 1, 2, 3, 4번 요 과정을 요 기획팀하고 판매팀, 그다음에 브랜드팀, 마케팅팀 요 세 개를 요 DT가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제품에 대한 소비 패턴, 소비자의 니즈뿐만 아니라 연령대, 습성, 그리고 그 해의 기후, 여가활동,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 분석해서 의미 있는 유미한 활용 가능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저는 이제 결국은 김창수 대표가 그걸 보고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이것도 AI도 하지만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 기획, 마케팅, IT 관련 지원 등 세개 부서의 중간 단계에서 위치해서 요 뭐 아이템을 설명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DT팀이 오고 나서 변화 생긴 게 첫 번째가 요 플리스, 이게 프리스라는 기준의 아이템에서 소비자들의 성향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 커플, 따뜻함 이렇게 이라는 키워드가 선정되어서 요 마케팅을 요 커플 중심으로 따뜻함을 해서 히트작을 만들었다 하더라고. 지금은 크게 히트한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히트작으로 조금 해당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신학기 가방, 중고생들이 원하는 가방이 무거움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초경량 백팩 출시해가지고 우리 조카도 이거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올해 3월에 레깅스 이미 뭐 이렇게 뉴스 보시면 아이템 천재 디스커버리 이번에 레깅스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있는 능력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대역, 이게 이렇게 이런 능력이 계속해서 히트작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FNF의 학작성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의류 모든 게 빠르지만 의류도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래서 특정 아이템과 브랜드 모듈에서는 생기 어려운 환경이다. 패션 기업으로서의 FNF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템과 브랜드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자, 신발, 가방, 의류 요 4개가 주 품목인데 19년 기준으로 24년 기준으로 모자는 유지하고 신발과 가방에 힘을 싣고 의류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가방 등 잡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발이나 가방이 의류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도 쉽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면 겨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재고가 쌓이고 팔리지 않으면은 회사로서 재무적 부담이 큰데, 신발이나 가방은 사시사철 팔리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가방이나 신발, 옷보다는 이게 훨씬 구매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에 이게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은 좀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도 이전에는 의류가 대부분이었는데 MLB가 모자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액세서리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MLB 모자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면세점에 들어가게 되면 보따리 상들이 다른 의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모자가 들고 가기가 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위주로 성장을 했는데, 결국은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모자 중심에서 다시 우리나라처럼 이런 구조로 MLB도 바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8년도에 스트레치 엔젤스를 출시해가지고 가방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요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제일 조금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자체 브랜드라서 아까 MLB나 디스커버리처럼 이게 히트를 하게 되면 해외 진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진율에서 훨씬 이득이거든요. 근데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자체 브랜드로서 크게 성공한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요 스트레이트 엔젤스 매장을 방문했는데 거기 보니까 매장 분위기가 약간 중국 소비자를 의식을 많이 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내보다는 중국에서 판매를 염두에 두고 매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건 고급스럽게 좀 잘 해놨더라고요. 19년도에 MLB 빅볼 청키 디스커버리 버킷 디워커 출시를 통해 신발을 히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 확장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이게 더 신발 부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모델로 한 시장 확대입니다. 온라인몰, 오프라인 직영 매장, 대리상 세 개로 지금 중국에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회사에서도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거 MLB처럼 중국에서 인기가 확인되고 무르익으면 다시 디스커버리 측과 뭐 라이센스를 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B는 현재 우리나라 단일 브랜드로서는 최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매출 5천억, 해외 매출 5천억 이렇게 1조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9년 6월에 중국 티모를 진출을 했고 8월 기준으로 일매출 7천억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7억입니다. 그래서 20년 말까지 50개 대리장 중국 그룹에게 맡겨서 확장을 할 것이고 2021년까지 250개.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중국 지금 현재 대리상들이 중국에서 탑5 규모의 유통력을 가진 파트너사다. 그래서 대리상의 수준 높아서 빠르게 매장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분석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따리상과 비교해가지고 운반용량 모자에 집중했는데 현지 매장에서는 의류 신발로 확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2023년까지 1000개의 매장을 낼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치 엔젤스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들도 우선 면세점을 통해서 해외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노력하고 있고 중국 현지에서 팀홀점을 통해 고객 대점 늘려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뉴발란스로 중국에 진출했는데 11년도에 뉴발란스 사건 획득하고 12년에 380억, 13년에 1,400억, 14년에 4천억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랜드가 뉴발란스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뉴발란스 측에서 장사 잘 되는 거 보고 이 라이센스를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MLB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뉴발란스하고 MLB는 조금 다른 게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출이 가능하지만 MLB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메이저리그 야구 협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일단 요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 이 부분이 투자 아이디어 힌트가 되겠습니다. K 패션 유행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별 다른 내용 없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 주력 브랜드 두 개가 라이센스 브랜드라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제약이라든지 판권 재계약 이슈가 장기적인 안정성의 이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LB 중국 판권 계약이 2022년까지 때 있어서 재계약 실패하는 경우에 FNF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보시면 97년부터 지금까지 MLB가 재계약해 왔고 FNF가 스트리트 패션을 가미해가지고 MLB 브랜드를 키워온 만큼 MLB를 이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뭐 FNF만큼 뛰어난 회사가 없다고 본다면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라이센스와 다른 점은 이랜드의 뉴발란스 등 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마케팅, 판매 등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직수입 브랜드사와 비교해서는 훨씬 계약 해지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MLB, 디스커버리 등 브랜드는 의류나 신발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브랜드 소유사가 판권을 해소하여 직접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답변에 따른 내용이라서 브랜드를 하나 키우려고 하면 나이키의 경우에 세계적인 선수들을 모델로 기용하고 하나의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광고 비용을 사용하는데 MLB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저리그 야구 자체적으로 광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디스커버리가 이렇게 사용료를 내는 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다. 그래서 뭐 이게 라이센스 브랜드가 크게 단점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수 대표의 능력이 계속될 것인가. 이게 그래서 펜시 사업부터 베네통, MLB 도입하는 라이센스 브랜드마다 성공시키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브랜드에서 지금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치 엔젤스 성공 여부가 FNF의 장기적으로 발전에 중요한 척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6번째 결론입니다. 김창수의 패션에 대한 철학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채널, 새로운 품목, 새로운 지역, FNF의 상품들을 개발하고 마케팅하여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1년 중국 대리상을 통해서 매장 이게 200개다, 당초 200개다 250개로 바뀌었는데 250개가 열리게 되면 중국에서 1000억 이상 매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면세점에서의 매출 하락을 극복하고 재고 부담도 적은 대리상 진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단에서 회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1년에 매출 1조 돌파하고 영업이익 1,500억 이상 예상하면 중국에서 성장성을 고려시 영업이익의 12배 매트 부여하게 되면 시총 1조 8천억 원, 약 11만 5천 정도는 타겟 수익 목표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고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그 중국 매출 지키는 거 보고 여기서 1차 목표가이고 나머지는 길게 보고 중국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 이렇게 비전 스포직에서 5년 안에 중국에서 3조, 국내에서 2조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실현하는지 개인적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새로운 브랜드 또는 품목의 인기가 급상승 시 매도하고 품목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주가가 하락 시기에서 매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잘 해결하기 때문에 이때 하락 시기에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하나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중국 진출 전략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데 당초에는 중국 직영 매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중국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면세점에서 중국 보따리상의 매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뭐 크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면세점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자 매출 확대를 위해서 중국 진출 전략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대리상을 통해서 지금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매로 판매 전략을 변경하였고 도매 판매의 장점은 매장 관리 비용이 들지 않고 신규 지역 진출에 유리하게 빠르게 진출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단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확장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이 아니고 대리를 하기 때문에 고객 응대라든지
뭐 AS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브랜드 관리력에 브랜드 변화라든지 소비자 변화를 빠르게 데이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좀 장기 성장에는 브랜드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국내 면세점 매출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리상을 통해서 판매를 가속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렇게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과거 주가 상승은 아까 했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